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시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점심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되는데요. 운동을 하는 건 이제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학원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요. 손톱 관리를 받거나 미용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카페를 가서 잠을 자거나 비타민 등 수액 주사를 맞으면서 재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점심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엇을 했든 재충전이 가득됐기를 바라면서 내 손을 잡아요가 준비한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의 시작 7월 28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입니다. 네, 즐거운 오후의 시작 좋네요. 네, 그렇죠. 즐거운 오후의 시작인데 너무 덥지만 좋습니다. 네. 즐겁게. 왜냐면 이게 사실 모든 몸에 있는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마음가짐을 좀 잘 고쳐 먹으면 그렇죠. 즐거울 수 있어요. 더운 것도. 그리고 어제 제가 한 방송을 봤는데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홍옥희 씨는 잘하고 있잖아요. 아, 왜요? 행복을 자기에서 찾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 아니 그 평소에 보면 그런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제가 좀 긍정적이죠? 네.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요. 점심시간 저희는 사실 이제 점심시간이 있긴 하지만 점심 먹고 이제 바로 이제 오는 거고 이제 뭐 그쵸. 따로 시간을 갖진 않는데. 우리는 뭘 할 시간이 없죠. 손톱 관리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죠. 하고 싶습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는 뭐 9 to 6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방송 준비 때문에 호다닥 먹고 오셔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그런 분들이 많나 봐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 얘기 못 들어보나요? 점심시간 보통 어떻게 지내요? 은행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맞아. 네. 사실 그 은행이 4시까지 아닙니까? 네네네. 4시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퇴근을 하면 은행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은행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점심을 드시나 물어봤더니 교대겠죠. 교대로 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더 붐벼요. 직원이 먹고 사람은 음.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점심을 드셔야 되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밥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붐비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번호표만 좀 일찍 뽑으면 되죠. 그래요. 그래요. 점심시간 여가를 제대로 보내는 것, 남은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것도 현대인이 갖춰야 될 덕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맞아요. 저도 남은 시간. 막 일하고 집에 가고 이런 생활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러고 있군요 지금. 아니요, 저는 이렇게 놀러 다니기도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일하고 집에 가고 요새 그러고 있지 않나요? 네, 요새 그러고 있어서 힘이 없네요. 그러니까 좀 가끔 카페에서 그 커피도 사 먹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게 좀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린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할게요. 오, 네, 대단합니다. 역시 네. 많이 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오늘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을 풍성하게 해주는 코너가 있죠. 저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릴도 요리왕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톡톡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네, 음식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선명지 씨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래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 사람 그거를 왜 안 했어요? 그냥 놓쳤어요. 오늘 타이밍. 지금이라도 해봐요. 아닙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요. 음식하면 네. 그 선명지 씨가 생각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네. 저는 이 코너를 하면서 진짜 명지 씨가 못하는 요리가 없구나라는 걸 진짜 새삼 느꼈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너 정말 뭐 요리를 연구하신다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오키 씨는 그래서 이제 이 요리왕 코너를 진행하면서 도전해본 음식은 없나요? 그냥 짜장라면만 끓인다라고. 네, 그거는 도전해보는 거는 후회를 도모하겠습니다. 네, 네. 무슨 장수도 아니고 무슨 후일을 도모해서. 그래요. 오늘은 어떤 요리가 준비돼 있죠? 네, 오늘은 좀 별미예요. 네, 봉골레 파스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네,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파스타 좋아하시죠? 그쵸. 자,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파스타는 해보고 싶다 이거죠? 네. 네. 도전 과제를 한번 내볼까요, 그럼? 어떻게요? 봉골레 한번 해서 먹어보고 소감을 얘기해야겠다. 그럴까요? 어. 한번 도전해볼까요, 진짜? 진짜 해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만드는 게 쉽다면. 그래요. 봉골레 어렵지 않아요. 파스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새 셰프 인기 아닙니까? 셰프. 요즘은 진짜 셰프들의 전성시대죠. 무슨 전성시대. 한식 셰프도 요즘 뜨고 있어요. 그죠. 네, 한식 셰프도 뜨고 있고.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양식 셰프도 뜨고 있고 다 이제 주방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다 셰프라고 하죠. 옛날에는 네. 조리사, 주방장 이러지 않았습니까? 요리사 막 이랬는데 셰프라고 하니까 더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영어의 폐해인가? 옛날에 요리 연구가 뭐 주방장 이런 분들이 이제 요리 프로그램에서 막 요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새는 셰프이 요리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리 프로그램은 진짜로 그 진행자 한 명에 요리사 그쵸. 한 명이 나와가지고 뚝딱뚝딱 하고 되게 전형적이었죠. 자 시간 관계상 재료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 뭐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명지 씨도 요리 프로 많이 쫓아다니면서. 보세요? 네. 저는 재밌어 하는데 네.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능처럼. 맞아요. 네,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옛날 요리 프로그램은 다 설명을 뭐 그쵸. 옛날 한복선 씨라던가 네. 네, 이런 분들께서 네,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들. 한복선 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설명과 함께 지금 이제 맞아요. 할머니가 다 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 요새는 너무 이제 자막 그런 게 많다. 옛날에는 정말 요리를 배워보자는 의미였다면 요즘에는 요리를 눈으로 그냥 즐기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맞아. 좀 약간 요리를 달라졌죠.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냐가 네. 점수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해봤는데 그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게 된다. 이거를 선택한 뭐 이유는 있어요? 일단 파스타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요즘 잘해 먹고 있어요. 이 만들기가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파스타는 아마 양식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게 아닐까. 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좀 그냥 면 요리 하나만 해도 뭐 그냥 한 그릇 요리가 되잖아요. 그쵸. 막 이것저것 네, 만들기 메인, 싫을 때. 거기다 뭐 피클이나 뭐 그런 것만 하나 있으면 네, 충분히 한 끼가 되고 이렇게 한식을 할 때처럼 주방이 어질러지지가 않아요. 양식들은. 네. 막 이것저것 꺼내고 양념도 막 이것저것 하고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파스타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막 이게 사 먹던 음식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하다 보니까 한식보다 많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좀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친구나 네. 연인이라든가 해주기도 참 좋고요. 네. 왠지 되게 뽀대하고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리죠.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 봉골레 파스타가 뭔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봉골레가 왜 우리나라의 모시조개 있죠. 네. 바지락보다 조금 더 크고 동글동글한 그 모시조개처럼 생긴 이탈리아 조개가 있어요. 아. 네. 조개 이름이군요. 조개 이름. 네, 그게 봉골레라고 하는데 이제 이탈리아 아. 조개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시조개를 대체하죠. 그렇군요. 아. 그래서 다른 조개 넣으면 안 되고 이제 모시조개를 넣어야 되는 거군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 바지락 있으면 바지락도 섞고요. 오. 네, 뭐 이게 조개 맛만 나면 좋으니까 어쨌든 또 네. 모시조개가 바지락보다 좀 비싸기도 해요. 아, 그렇겠죠. 아. 네, 맞아요. 근데 바지락이 조개가 싸죠. 또 많이 들어가야 이게 맛있거든요. 조개가 들어가야 되는 음식. 그쵸, 그쵸. 칼국수나 제가 볼 때는 그 모시조개를 위에 얹고 그 아래에 이제 바지락을 얹고. 식당에서 자주 쓰는 그런 수법이죠. 보통 이제 사실 그 드라마에서 보면 고액권 이렇게 주고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밑에 거하고 위에 건 진짜 돈이고 중간 건 진짜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위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렇지만 먹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 상점에서 파는 그 식당에서 파는 봉골레는 분명히 네. 봉골레를 넣을 거예요. 아니 근데 모시조개를 넣거나. 그게 조개가 모양이 티가 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음. 차라리 몇 개 안 넣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그렇지. 있고. 네. 그럴 거야, 맞아. 모양이 확연히 크기부터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네. 참 하여튼 해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할 때는 모시조개 넣고 바지락을 네. 넣어도 된다 이거죠. 네, 조개를 많이 넣으면 있으시면. 맛있으니까. 네. 네. 모시조개가 조금 모자란데 바지락이 좀 있다. 그러시면 넣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집에서 먹는 거는 이제 가격도 아끼고 또 몸에 좋은 요리를 먹는 주의니까 네. 네, 재료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네. 재료 고르는 방법부터 알아봐야죠. 네, 일단 이제 메인이 되는 봉골레 네. 모시조개를 사야 되는데요. 해감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좀 편하게 하시면 해감돼 있는 걸 하시면 좋고요. 네, 해감이 안 돼 있는 걸 하시면 소금물에 담궈두고 네. 어두운 걸로 덮어놓으시면 돼요. 오. 네. 얼마나요? 한 1시간 이상? 아, 진짜요? 꽤 구워주시면 오래 될 걸리네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중간 확인하셔도 돼요. 얘네가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둡다고 생각하면 입을 벌리거든요. 그래. 네. 여기는 네, 빛이 안 들어가면. 바다인가. 아. 네.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바지락 칼국수 할 때, 그죠? 네. 여기가 바다인가 했을 때 얘가 입을 벌린다고. 그래서 모래를 뱉다 버린다고. 아, 그런 원리군요. 네. 아. 이곳이 요즘도 바다인가. 네. 해감도 잘 돼서 파니까 네. 네, 그거를 사셔서 간편하게 하셔도 좋아요. 또 특히 처음 파스타 해보실 때는 파스타만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좀 도전하기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하니까 해감된 거를 이용하셔서 좀 자기 자신을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다음은요? 익숙해지면 점점 이제 재료를 더 이제 좋은 걸로 이용하는 걸로 하고요. 네. 나머지 재료는 이제 또 메인 되는 파스타 면이 있겠죠. 이야. 아, 네네네. 네. 면은 굵기가 여러 가지예요. 아, 그쵸. 네. 네, 뭐 이렇게 좀 일반 스파게티니라고 해서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굵기가 있고요. 넓은 것도 있죠? 네, 페츠칠레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면이 있어요. 네. 꼭 이제 모 레스토랑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파는 아, 이렇게, 네네. 네, 그 파스타 같은 이렇게 넓은 그렇죠, 이제 그렇죠. 대부분 이름을 들으면 다 아실 그렇죠. 그런 파스타에서 쓰는 뒤로 것도 가죠, 있거든요. 뒤로. 네. 아, 네, 뒤로 가. 네. 밖으로 나가서 뒤로.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네, 거기서 이렇게 메인 파스타도 그런 약간 넓은 면을 쓰는데요. 네. 저는 둘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파스타 면도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보편적으로 그 두 가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기호에 맞는 걸로 드셔보시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이제 처음이니까 보편적인 스파게티 면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늘, 양파, 올리브유, 그다음에 이제 매운 고추가 필요한데요. 왜요? 좀 이렇게 느끼하고 그런 맛을 좀 없애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향이 가미되잖아요. 아무튼 매운 것도 향이 나기 때문에 네. 이제 한식에는 청양고추나 뭐 풀고추나 그런 것들을 많이 쓰죠. 양식에는 페페로니치라고 하는 이제 그래. 이탈리아 고추가 있어요. 그렇죠. 아. 유럽에서 페페로니. 많이 쓰는. 페페로니치라고 하는 이제 말린 고추를 팔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라서 씨를 어느 정도 빼시고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페페로니치가 좀 비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몇 개 안 들었는데 비싼데 그걸 조금 맛은 떨어지지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월남고추예요. 그래요. 네, 자. 싸고 양이 많죠. 그렇지요. 근데 이제 페페로니치보다 약간 크기가 작고 맛은 조금 아무래도 덜해요. 네. 그래서 좀 뭐 여튼 집에서 할 네. 거니까 뭐 어떻게 하든 네. 크게 상관없다는 거죠. 네, 좀 이렇게 더 한 번 사면 말린 거라 계속 쓰니까 네. 맛있게 아, 집에서 많이. 해 드실 분들은 페페로니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올리브유. 네. 네, 우리 이제 야채들을 볶을 때 올리브유를 쓰거든요. 네네. 그리고 소금, 후추. 네. 그리고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생 바질잎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네. 없으시면 이제 우리 쉽게 접하실 수 있는 파슬리 가루를 이용해 주셔도 좋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은 준비가 다 된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화이트 와인. 왜요? 네, 조개에서 이제 해산물 파스타에는 꼭 들어가는 게 화이트 와인이에요. 왜냐면 이제 해산물에서 나는 비린 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또 풍미를 살려주기도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봉골레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그 크림 소스는 안 들어가나요? 네, 크림 아닙니다. 오일 파스타예요. 오일 네, 파스타. 오일 파스타. 네. 제가 네. 무식해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제가 그랬죠. 오키 씨. 봉골레는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네. 불편해가지고. 네. 그 조개 때문에 불편해서 안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맛있어요. 자, 이거 고소하고. 맛있는 봉골레를 한번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먼저 재료를 손질해 두셔야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죠. 특히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은요. 네, 그래서 먼저 야채를 준비해 두신 걸 채 썰어 두는 거예요. 마늘은 편 썰어 주세요. 모양도 예쁘고 맛도 더 이렇게 진한 맛이 나거든요. 얇게 편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한 5톨 정도. 이 기준 한 5톨 정도 편 썰어 주시고 양파는 원래는 이제 봉골레에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넣는 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개에서 작은 거는 1개 정도. 잘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네. 반으로 썰어서 잘 채 썰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페페로니치나 월남고추는 반으로 갈라서 씨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같은 그릇에 두지 마시고요. 구분할 수 있게 각각 다른 그릇에 두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볶는 순서가 달라요. 한번에 그렇군요. 넣고 볶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각각 분리해서 조금만 그릇에 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봉골레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스파게티 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전에 국수 삶을 때도 비슷했죠. 500원짜리 이렇게 꼭 동전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엄지 검지를 오케이 사인을 만들잖아요. 네. 크게 만들어서 가득 잡으면 2인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2인분. 네, 크게 만들어서. 근데 보통 이제 면이 한 봉지에 한 500g 정도 해서 팔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250g 정도가 이제 적당히 드시는 분들은 2인분에 적합하고 조금 더 드시는 분은 300g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반을 넣으면 된다는 거군요. 2분 할 때. 네, 반. 그렇죠. 네, 반을 기준으로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리브유는 파스타 면을 삶을 때도 쓰고, 볶을 때도 쓰니까, 재료를 볶을 때도 쓰니까 옆에 꺼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이제 면을 삶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면을 삶는데요. 면은 국수 삶을 때처럼 많은 물에 면이 충분히 운동하게 해줘야지만 스파게티 면이 맛있게 익어요. 네. 그리고 또 스파게티 면을 삶는 거의 포인트는요. 양을 잘 맞추는 건데요. 네. 소금과 물과 면의 비율이 있어요. 네. 네. 면이 예를 들어 200g이면 네. 물은 2리터 정도가 되고요. 네. 평균적으로 소금은 20g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네. 그렇지만 봉골레는 이제 조개에서 우러나는 특성상 짠 물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금량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제 국수 삶을 때는 면에 소금을 안 넣는데 네, 파스타면을 삶을 때는 왜 소금을 넣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파스타면은 국수 소면처럼 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에 이제 간이 배어들어야 음식에도 잘 섞이고 맛있죠. 네. 그래서 소금을 넣어줘야지만 그래서 맛을 봤을 때 약간 짭조름하다 해야지만 면에 간이 배어들어요. 네. 삶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파스타면은 푹 익을 때까지 삶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재료를 볶고 나서 같이 한번 다시 재료랑 그쵸. 남은 재료랑 같이 볶아줄 거기 때문에 다 익어버리면 너무 불어버리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심지가 씹힐 정도로 딱딱하다 싶을 때 꺼주시는 네. 그 단계를 알단테라고 해요. 네. 알단데요? 약간 덜 삶는 단계. 네. 어. 알단테라고 해요. 알단테. 어떤 파스타 면에는 이제 알단테 완전히 삶는 게 몇 분, 알단테가 또 몇 분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포장지예요? 그거를 또, 네. 그거를 또 잘 이제 회사마다 이제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파스타면이 이렇게 물을 냄비에 올리시고 팔팔 끓으면 면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파스타면을 삶는 동안 이제 옆에서 재료를 볶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죠. 네. 팬에 올리브유를 좀 넉넉히 둘러야 돼요. 재료가 팬에 붙어서 이제 타면 안 되니까. 특히 맞아요. 마늘 같은 경우는 잘 타거든요. 맞아요. 네. 오일 파스타의 비결은 마늘을 잘 볶는 거예요. 테크니컬한. 네. 굉장히 마늘을 잘 볶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너무 센 물에는 마늘이 타버리니까 적당한 불에다가 올리브유를 넉넉히 둘러서 마늘을 제일 먼저 볶아주세요. 네. 마늘이 처음에 볶다 보면 매운 향이 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달콤한 향이 나요. 네, 냄새를 맡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네, 그래서 마늘이 냄새가 좀 고소해졌다 싶을 때 양파를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양파가 또 처음에 매운 향이 나거든요. 눈물 나게. 네. 근데 또 양파도 볶다 보면 또 달달한 향이 나요. 네. 그만큼 볶았으면 또 양파도 다 볶아진 거예요. 네. 그때 월남고추를 넣어주세요. 페페로치나. 네. 또 같이 볶아줘요. 네. 네. 고추는 이제 작으니까 금방 익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몇 번만 저어서 볶은 다음에 준비해주신 봉골레를 넣어주세요. 네. 그럼 봉골레도 지금 보통 국물에 넣어서 끓이는 것만 익숙하잖아요. 네. 같이 볶아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잘 어우러지게끔 재료랑 잘 섞이게끔 살짝 볶아주세요. 봉골레도 소리가 좀 시끄럽겠죠. 네네. 그렇겠죠. 네, 놀라지 마시고 잘 볶아주신 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부어주세요. 한 반 컵에서 3분의 2컵 정도 부어주세요. 그러면 자작자작해지겠죠. 네. 또 양파에서 수분도 나오고 또 조개에서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입을 벌리거든요. 그래서 2, 3분 정도 팔팔 끓여서 또 화이트 와인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2, 3분 정도 팔팔 끓이면 알코올 냄새가 날아가요. 알코올이 날아가요. 그리고 비린내도 같이 날아가요. 네. 그런 다음에 그때쯤이면 이제 속도를 빨리 하시면 면은 다 삶아졌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덜 익어서 못 먹겠다 싶을 때 꺼내셔가지고 채반에 받쳐주세요. 네. 그리고 파스타면은 찬물에 헹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한 번 또 볶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면을 건지기 전에 먼저 커다란 국대접 정도 에다가 파스타 삶고 있는 물을 좀 덜어주세요. 네, 한 3국자쯤 여유 있게 퍼주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면을 삶을 때 이제 같이 넣을 거예요. 면수를. 네. 네, 그래서 면을 채반에 받치고 그 면수를 좀 부어요. 이제 재료 볶았던 봉골레 그 후라이팬에다가 면수를 부어요. 그리고 파스타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빠르게 재빠르게 볶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봉골레가 입을 좀 덜 벌린 것 같다. 그러면 면을 건지기 전에 먼저 좀 붓고요. 먼저 좀 붓고 조개가 푹 잠기게 해서 익을 때까지 팔팔 끓여주셔도 좋아요. 그럼 조개에서 진한 물이 우러나와서 충분히 맛있는 어떤 소스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조개 이제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이 좀 편하게 하시려고 조개 살을 사다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껍질도 없고 먹기도 편하고 해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맛이 떨어져요. 네, 저도 왜냐면 시중에서 조개- 봉골레 파스타 먹을 때 저 껍질 네. 벗겨서 나온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이유는 뭐냐면 파스타에서 이제 충분히 향이 우러나오는 그 조개 네. 조개 진액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면 조개 껍질하고 살이 이어지는 그 관자 부분 거기서 가장 맛있는 국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껍질이 있는 조개를 이용해 주셔야 훨씬 맛있어요. 네. 그래서 면을 거기다 이제 같이 후라이팬에 넣고 센 불에 약간 이제 국물이 아주 자작해질 때까지 바짝 볶아주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불을 내리시고요. 네. 그 위에다가 가지고 계신 혹시 바질잎이 있으면 네. 데코레이션 해주시면 되고 파슬리 가루나 간을 보시고 소금, 후추를 이용해 주셔서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봉골레 파스타 완성입니다. 네. 뭐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네. 간단하고요. 느끼하지도 않아요. 참 제가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이렇게 덜 알려드렸는데요. 네. 면 삶을 때도 올리브유를 약간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소금이랑 면이 같이요? 붙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면이 붙는 걸 방지할 네. 수 있고. 그리고 파스타를 볶다가도 약간 좀 면이 퍽퍽하거나 좀 윤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마무리로 올리브유를 살짝 위에 드리즐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봉골레 이렇게 해봤는데 봉골레를 가지고 뭐 응용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나요? 뭐 봉골레 파스타를 좀 더 말고 봉골레를 이용할 수 있는 뭐 봉골레로 수제비 해도 되고요. 칼국수 해도 되고요. 네, 봉골레는 뭐 어디다 써도 맛있죠. 해물탕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모시조개는 네. 이 국물이 되게 시원해. 맞아요. 네. 그래요. 또 바지락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가락시장 근처에 계신 분들은 꼭 가락시장에서 사길 추천드려요. 네. 왜요? 정말 저는 가락시장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로 이제 마트에서는 이제 해감된 거는 특히 이제 바지락도 모시조개는 더 비싸지만 한 팩에 정말 몇 개 안 들었고 다 소금물로 채워 있는데 막 4,000원, 5,000원 하거든요. 근데 가락시장 가시면 막 한 1kg에 뭐 5,000원, 만원? 오, 진짜요? 네, 바지락은 거의 1kg에 몇천원 수준이고요. 네, 모시조개는 만원이면 1kg 사세요.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꿀팁. 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잔뜩 사다 놓고 집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래. 네, 빼서 먹는 편이에요. 조개는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요. 좀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시간이었고 오늘 뭐 간단하게 나도 셰프가 된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리를 참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봤네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 내고 싶은 날 봉골레 파스타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영지 씨 오늘 요리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facebook.com/kbrc-ktb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화요일 예술을 잡아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새로운 형태 핑거리더 제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페이스북을 보면 말이죠. 네네. 특히 이제 시각장애 패친들이 이제 주목해서 올리는 소식이 갑자기 막 링크로 공유될 때가 있어요. 아, 네네. 뭐 여러 사람들이 한 소식에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네네. 그만큼 이게 반가운 소식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죠? 뭐 그렇죠.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주목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오래된 얘기보다는 이제 최신 소식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는 얘기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얘기일 수 있죠. 그냥 뭐 새로운 소식이라고 무조건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여러 명이 겹친다는 얘기는 시각장애인한테 굉장히 관심을 받을 만한 최신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최근에 공유이 됐던 뉴스가 저도 공유를 했지만 이 뉴스인 것 같아요. 네. 미국 MIT 미디어랩에서 새로운 네네. 형태의 문자인식 솔루션을 개발했다는데요. 네네. 핑거 리더요? 예, 핑거리더라는 제품이고요. 사실 저는 엊그제 일요일 날 저녁에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아, 네. 근데 전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했더니 텔레비전에 그 핑거리더를 소개하는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이건 정말 좋은 소식 같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만 아니라 그 연세 드신 저희 부모님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시간에는 그 핑거리더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핑거리더가 어떤 제품인지 뭐 많이 회자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뭐 설명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핑거리더는 사실 정확하게는 현재 그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이제 시제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제품 양산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이제 만들어 본 제품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MIT 미디어랩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서 그 일단의 시각장애 테스터들에게 테스팅을 했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그런 그 제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개발 중인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이제 제품 뭐 개발을 보면 컨셉 디자인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그 프로 시제품을 만들고 그 테스트해서 이제 양산 단계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컨셉 디자인은 끝나고 이제 시제품이 나와서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완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핑거리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좀 있었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글을 읽는다는 거, 네. 인쇄물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근본적인 질문 또는 도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그런데 이제 요번 제품 개발, 핑거리더 개발에 참여하셨던 한 연구원의 이제 코멘트가 그렇게 많은 독서 그 지원 또는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 뭐 솔루션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책을 읽는다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숙제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밝힌 멘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페이스북에 그렇게 많은 시각장애인 패친들이 공유했다는 것만 봐도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글을 읽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OCR 기능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이 핑거리더와 기존 문자 인식 솔루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네요. 핑거리더가 이제 다른 기존의 문자 인식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그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 네. 그걸 또 결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평판 스캐너 형태의 이제 그 문자 인식 시스템들을 많이 쓰고 있죠. 네. 뭐 컴퓨터 연결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동작하기도 하고요. 이런 제품들은 그 벌써 본격적으로 사용된 지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고요. 네.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단점은 휴대가 불편하죠. 네네. 그래서 휴대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많이 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KNFB 리더 같은 앱이 있어서 그 앱으로 이제 비치면 책을 읽어주는데 이때 문제는 피사체가 되는 책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비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초점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페이지 전체를 비춰줘야 되는데 어긋나서 비친다든가 한쪽 부분이 이제 빠진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기존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들, 특히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과 책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초점을 잘 맞추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들을 사실 많이 받고요. 조명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핑거리더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졌느냐? 이것은 일종의 반지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을 이제 읽고자 하는 부분 쪽에 갖다 대고 하면 아무래도 그 손이 가리치는 부분을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는 그러니까 반지에 이제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서 비치는 그래서 그 읽고 싶은 부분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비추면은 그 내용을 읽어주는 그런 형태이라서 뭐 그 테스트 결과는 이제 주로 인쇄물을 가지고 하는데 네. 인쇄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집안의 가정의 그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LED나 LCD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LED 화면을 OCR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과학적 그렇죠. 숙제들을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있으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이 매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들 특히 전자 제품, LED 화면,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손으로 정확하게 그 읽고자 하는 대상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느낌이 들죠. 사실은 스마트폰용 그 문서용 앱이 굉장히 혁신적일 것 같은데 그 몇 번 저도 이제 뭐 앱도 갖고 있고 이렇게 써보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초점이 제가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물리적인 가이드들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스처럼 생긴 것도 쓰고 이렇게 네. 되는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손으로 만져서 여기부터 여기 이거 이렇게 좀 하는 것이 UX 차원에서 좀 직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점에서 핑거리더는 굉장히 혁신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뉴스를 좀 잠깐 살펴보니까 페이지 내에서 이동할 때 말고 페이지 밖으로 넘어가면 뭐 진동이 울린다.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 당초에 이제 처음 테스트할 때는 세 가지 피드백을 사용했습니다. 진동, 신호, 진동과 신호. 그러니까 소리죠, 비품.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진동은 진동 모터를 내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피와 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죠. 손가락에 끼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비프만 사용하는 쪽으로 그 제품이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글자가 나오지 않는 부분 그 영역이 벗어나게 되면 비품으로 표시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 어떤 형태로든 그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을 자꾸 비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시제품만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제품의 상용화 시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구체적인 정보가 없고요. 네.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MIT라는 대학에서 그 한 랩에서 이제 진행된 프로젝트 겸 이제 연구 과제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제가 찾아본 인터뷰에서도 정확하게 언제쯤 제품화가 될 것이다 이런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고 하지만 이것이 시각장애인에게서 새로운 방식의
글자 인식하는 그런 그 길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화면 전체를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문서다 그럼 문서 전체를 비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문서 인식을 하는 때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글자와 글자, 단어와 단어 사이 이렇게 걸쳐서 비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핑거 리더 자체가 좀 더 넓은 영역을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은 크게 경계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비치는 부분이 이제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정확하게 이제 한 줄 한 줄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네. 그런 문제들이 어느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가이드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종이 매체는 사실 지금도 해결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한데 이제 저는 좀 주목했던 것은 광학 표시 장치들. 네. 컴퓨터 모니터는 사실 좀 스크린 리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자제품 저희 집에도 여러 개의 전자제품이 메시지를 다 띄우는데 전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시각장애인에게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생활 방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가끔 보니까 신문을 이걸로 읽고 있다라고 피드백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렇죠. 참 빨리 사용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점도 좀 빨리 해결을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문자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제 OCR 문자 인식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또 진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것들이 또 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요새는 카메라만 비춰도 이제 글자를 그냥 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 자체는 굉장히 고속화가 됐고 네. 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CPU 능력도 굉장히 빨라졌죠. 그렇죠. 사실 제가 처음 문서 인식 시스템이라는 걸 가진 게 1996년인데요. 네. 그때는 한 장을 스캔해가지고 텍스트로 변화하는 데까지 몇 분씩 걸렸어요. 네. 그래서 우스개로 책 한 권 스캔해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스캐너가 평판 스캐너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가서 스캔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OCR이 끝나니까요. 네네네.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래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OCR의 지금 중요한 부분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해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형태로 그거를 재배치해서 읽어주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핑거 리더의 가능성 말씀드렸었는데 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학 매체들, 그러니까 광학 디스플레이들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바란다면 OCR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물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기술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실용화 가능한 것들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 물체를 비치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상품인 거를 좀 빨리 알아서 저희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두 가지 이제 집에 라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라면은 하나는 짜장 라면이고 하나는 국물 라면인데 결국은 다 뜯었습니다. 아하. 안에 짜장 스프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구별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 결국은 봉지를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봉해놨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이 시각장애인 일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음료수를 하나를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료수를 땄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 참. 우스개 아닌 우스개죠.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역시 OCR이 돼서 해당 상품명이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게 이제 평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둥근 곳에 인쇄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인식하는 능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점점 그 문자 인식들이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 핑거 리더만 봐도 그냥 딱 네네. 문서를 갖다 놓고 네네. 내가 손으로 훑었을 때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제를 해야 되는 맞죠. 위치에 그렇죠. 계신 분들은 네. 아니 언제 또 컴퓨터 부팅하고 언제 또 OCR 기기 부팅하고 언제 찍어가지고 그걸 다 봅니까? 손으로 그냥 끼고 있다가 슥 하면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음. 사실 은행이나 이런 증권사, 생명보험사 이런 데 가서 사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또 시각장애인에게도 사인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인하는 그 서류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뭐 네. 설명을 해주긴 네. 하는데 뭐 이건 뭐고 이렇게 예, 뭐 설명을 얘기는 해주고. 하지만 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엉뚱한 서류에 사인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네. 그분을 믿는 방법 이외에 없죠. 별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그 솔루션이 잘 만들어지면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사인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시각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여러 점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좀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핑거리더 제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휴가철을 앞두고 눈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시기보다 눈병 환자가 45%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요? 저도 눈병이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안 떠져요. 그거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안 걸려봤군요. 네, 안 걸려봤어요. 눈물도 막 나고요. 네. 굉장히 이제 괴로운 병이 눈병인데 어디 가지도 못해요. 눈병 걸면. 그렇죠. 네, 이게 또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옮기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영장, 야외 활동 이런 거 많이 가기 때문에 물을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 질병 그리고 바이러스 질병 이런 게 또 눈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그래서 유행성 눈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유행성 눈병은 휴가철 물놀이 후에 바이러스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수건이나 침구, 수영장, 그리고 직접 접촉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돼요.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층에서 특히 발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행성 각결막염과 아폴로 눈병이에요. 그래요. 아폴로 눈병 참 유명합니다. 네, 많이 들어봤죠. 먹을 것도 있는데 그 아폴로. 네, 그 불량식품이고. 네. 아폴로 눈병 되게 유명하고 유행성 각결막염.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둘 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니까 좀 주의해야겠어요. 네, 수영장 갔다 오거나 휴가를 다녀온 후에 눈이 충혈되거나 눈곱이 자꾸 끼거나 아니면 눈이 간지러워서 계속 비비게 된다면 이 눈병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눈곱이 이게 끼게 돼요. 눈알까지. 아, 예, 그러니까 눈이 너무 안 떠지는 거죠. 불편하겠는데요, 진짜. 네. 이게 증상이 보이면 말이죠. 병원으로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하고요. 그 후에 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방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얼굴과 눈 주위를 만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건은 또 이렇게 가족끼리 다 나눠 쓰고 이런 경향이 또 있는데 개인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눈병,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눈병이 감염 될 예방을 위해서는 수건 따로따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인공 눈물이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건데요. 인공 눈물로 눈을 자꾸 씻어주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또 주의를 좀 했는데도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눈병이 걸린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제일 먼저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눈병에 걸렸다면 이 환자는 약 2주간의 전염 기간 동안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 단체 생활하는 곳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면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공공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모두를 위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 이런 거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도 좀 생각해 줍시다. 나를 위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걸렸는데 뭐 어쩔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에이, 다 옮고 다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 가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눈병이 유행할 위험성이 더 커지는데요. 모두 각자 조심해서 큰 유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건강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행성 눈병, 유행성 출혈열. 이게 왜 유행이 되냐? 네, 다 부주의 때문입니다. 주의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네, 그럼 유행하는 건요, 대중가요, 유행가. 네. 이런 것들만 유행하면 되지 않을까? 아, 네, 전염병은 유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맞아요. 네, 좋은 그런 말이네요. 생각. 네, 뭐 유행은 뭐 옷도 있고, 뭐 가요도 있고, 뭐 머리 스타일도 있지만 전염병은 유행시키지 말자. 그래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7월 28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